타마 카운티 911입니다. 위치가 어딘가요? 방금 처형에게 전화가 왔는데 집안에 누가 있다고 합니다. 아론 쿠퍼가 911에 전화해 카리나 쿠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911에 걸려온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메카프리 911입니다. 메카프리 911입니다. 거의 동시에 현장에서 아이들 중 한 명이 911에 전화를 걸었고 그 후 카리나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사람 온몸에 피가 묻어 있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마을에서 사랑받던 농부가 자기 집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건 무차별 범죄인가요? 아니면 개인적 원한 때문인가요? 그 답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 가족과 마을 전체를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그가 아직 통화 중이라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집에 가까워질수록 카리나의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현관문으로 들어갈수록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라이언 쿠퍼. 아론 쿠퍼는 정말 끔찍한 현장에 들어섭니다. 라이언 쿠퍼가 리클라이너에 엎드려 피를 흘리며 셔츠가 내려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카리나가 라이언에게 파묻혀 그의 무릎 위에 이미 숨진 그의 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그의 얼굴, 특히 나중에 총상 자국이 발견된 곳에 비비는 듯 보였습니다. 즉, 그녀 얼굴은 라이언 쿠퍼의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눈알만 튀어나와 보일 정도였어요. 머리카락도 피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도 피로 범벅이었죠. 마치 할로윈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타마 카운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매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여긴 아이오와 시골이에요. 중서부를 생각하면 딱 그런 모습이죠. 옥수수밭, 고든 도로들. 별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타마 카운티에서 일어났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죠. 라이언 쿠퍼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랬고요. 라이언은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남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도와줬어요. 만약 당신이 무언가 필요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는 바로 달려와줬죠. 라이언 쿠퍼는 형 에런 쿠퍼와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쿠퍼 가족은 정말 전형적인 아이오와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스포츠를 하고 브라이언은 농부였고 카리나는 미용사였습니다. 그랬죠.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아침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입니다. 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이 방금 도와줘요. 저를 제발. 부인, 저 좀 도와주세요. 부인. 저랑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부인. 멈춰요. 얘기 좀 해요. 멈춰요. 그 바디캠 영상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현장에 있었고 분명히 아버지의 상태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배경에서 계속 소리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반응입니다. 나랑 얘기해봐.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브레드. 저랑 같이 가요. 엄마 도와서 이거 해줘. 알았지? 도와줘. 여기 안에 있어줄 수 있어? 얘들아, 한 번은 그녀가 집에서 나와서 밖에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그녀의 히스테리 속에서 소통하며 상황의 개요를 파악하려 했어요. 카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뭔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밤중에 어느 시점에 잠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이언은 항상 리클라이너에서 잡니다. 그녀는 쾅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1층 침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방은 거실과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그 소리가 혹시 총소리였을 수도 있나요? 알겠습니다. 진짜였나요? 크게 들렸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거실을 살짝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주방으로 갔어요. 알겠어요. 그녀는 잠깐 거실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녀는 라이언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이 꺼진 것을 봤어요. 이후 부엌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그녀는 이상한 소리나 모습, 집을 나가는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거실로 갔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녀는 라이언에게 약간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일어났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숨을 쉬며 코를 골았어요. 불을 켜고 그걸 봤어요. 당신이 불을 켰고 그를 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거기 있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도 보거나 듣지 못했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그녀는 그가 총에 맞았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 여기 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처음 대화는 알다시피 낯선 사람이 들어왔고 낯선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왜요? 제 말은 질문은 이거죠. 왜 누군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범죄 현장의 증거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현장에 살인 무기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22 구경 탄피였습니다. 부검 결과 라이언 쿠퍼는 얼굴에 2발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탄피 하나가 없었습니다. 라이언을 쏜 사람이 흔적을 숨기려 한 걸까요?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빨리 다시 범행할까요? 형사들은 카리나 쿠퍼를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녀가 진정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을 켰을 때 무엇을 봤는지 기억나세요? 그 사람요? 그냥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피를 그냥 온몸에 묻혔어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을 깨운 그 소리 외에 다른 소리나 소동 또는 다른 무언가를 들었나요? 아니요. 주방 창문으로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거나 누가 책상이나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못 들었어요. 경찰에게는 이 상황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카리나 쿠퍼는 침입자가 있었다고 확신하는 것 같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집에는 이전에 카메라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집 안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왜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있었고 왜 안 다쳤나요? 제 큰아들 케이드는 보통 라이언 쿠퍼와 거실에서 잤어요. 케이드는 소파에서 자고 라이언은 리클라이너에서 잡니다. 며칠 전 카리나 쿠퍼가 케이드를 다시 위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케이드는 그 자리에 없었고 위층에 있었던 거죠. 다른 아이들은 더 어렸고 카리나 방에서 잤어요. 질문 중 하나는 그들의 개가 어디 있었냐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 개가 약 40-45kg의 매우 사나운 로트와일러였고 집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집에 몰래 들어와서 사람을 쏘는데 개가 그것도 듣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카리나가 침입자를 착각했거나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라이언은 특별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에요, 자기야. 최근 며칠이나 지난주에 무슨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그 사람이나 두 분 사이에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비슷한 게 있었나요? 요즘 우리가 지내온 것보다 더 나아진 건 없어요. 아이들이 드디어 좀 커서 이제야 숨 좀 돌릴 수 있게 됐어요. 사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건 꼭 물어봐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외도도 없었고 그 사람도 당신도 외도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건 누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버림받은 연인 같은 상황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어요. 가끔씩 작은 다툼이 있긴 했지만 가족과 아이들 양육 그리고 가족 농장 일에 집중했죠. 평범한 일상이었고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혹시 그분을 해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분이 누군가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분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둘 다 사랑받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항상 일만 하고 집에 와요. 모두가 라이언은 적이 없고 정말 착한 사람이라며 누구든 도우려 하던 일도 멈췄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누가 라이언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라이언의 형제인 에런 쿠퍼로부터 형사들이 제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의 전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런 쿠퍼는 휴스턴 댕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사실상 결혼 생활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카리나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탱커요? 네. 제 친구예요. 휴스턴 댕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농장 일꾼이었고 그의 가족도 농부였거나 적어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신사였습니다. 아마 이때쯤 20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묻는 이유는 에런이 라이언이 당신 스냅챗에서 무언가를 봤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꼭 휴스턴 얘기는 아니지만 스냅챗에 뭔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작년 가을 저를 위한 것도 아닌 스냅챗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라이언이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결혼한 여자와 관련된 일이었고 벌거벗은 걸 봤다거나 그런 내용이었어요. 알겠어요? 라이언이 그걸 보고 저한테 따졌고 저는 휴스턴에게 따졌어요. 둘 다 스냅챗 친구였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 앞에서 그게 저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맹세했고 그 일은 그렇게 끝났어요. 휴스턴이 당신의 알몸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는 22살이에요. 아니요. 각자 취향이 다르죠. 나는 그냥 멍청한 마을과 그 소문이 싫어. 알았어. 나는 그를 만나러 왔어. 알겠어. 베이비시터가 약속 어겼을 때 내가 몇 번 아이들 봐줬어. 알겠어. 세상에 너랑 그 사람 사이엔 아무 일 없다고 확신해. 절대 아니야.
그녀는 즉시 완전히 당황해서 정말 신나게 아무 일도 아닌 척하려고 했어. 그녀는 그의 이름을 소리치고 나서 그는 그냥 아이야라고 했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언급한 것 자체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 이제 휴스턴 탱커를 불러 그의 의견을 들어볼 때다. 내가 할 일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라이언 쿠퍼가 처음 중 하나에서 죽었으니까. 잘 모르겠어. 첫 1시간 내에 누군가 카리나가 휴스턴과 바람났다더라고 말했다. 그게 네가 여기 있는 이유야. 알겠지?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랑 그 일 몇 가지를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은 라이언, 너랑 카리나가 스냅챗으로 연락했다는 거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야? 10월이나 11월쯤 채팅이 시작됐어. 그냥 우정이었어. 알지? 난 너를 몰라. 이제 10분 알았잖아. 그래. 근데 너 여자들한테 인기 많다는 얘기 있잖아. 맞지? 혹시 걔랑 장난치는 거라면 그렇다고 네가 살인자는 아니잖아. 걔랑 바람핀 것 외엔 죄 없어. 맞지? 아주 쉽게 설명할게. 나랑 카리나랑 있었던 일처럼. 그런 소문이 퍼지는 게 힘들었던 건 나는 정말 그냥 거기 앉아 있었거든. 마치 내가 말하자면 게이 베스트 프렌드처럼. 그는 자신을 카리나의 게이 베스트 프렌드 같다고 표현했어. 즉, 그들의 관계는 서로 연애 감정이 없는 플라토닉한 사이였다는 뜻이야. 네가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어. 휴스턴 탱커는 게이가 아니었어.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알잖아. 휴스턴 아이들은 카리나 집에 있어. 그는 그녀 곁에 있어. 그리고 그래, 아마 그래서 라이언이 화가 났던 것 같아. 알지? 빨리 와줘서 고마워. 우리가 지금 당장 추적해야 할 소문이 몇 개 더 생겼어. 그래. 그러니까 너도 그들 중 한 명일 뿐이야. 이해해.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경찰은 휴스턴 탱커를 의심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래서 카리나 쿠퍼를 다시 불러 더 날카롭게 질문해. 그때부터 불꽃이 튀기기 시작했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저는 그냥 그가 총에 맞았다는 것만 알았고 그래서 제가 그를 쐈다는 뜻이죠. 이건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당신과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알겠죠?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이유는 제 남편이 거실 의자에서 잠을 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지난 가을에 제가 어떤 젊은 남자와 잤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남편도 그게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과까지 했거든요. 저희 둘 중 누구도 한 번도 떠나겠다고 말한 적 없고 결혼이나 아이들, 가족을 의심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에겐 계획이 있어요. 경찰이 카리나 쿠퍼를 두 번째로 신문하자 그녀는 분명히 신경이 곤두섰어요. 카리나 그냥 들어봐요. 저희가 소리 지르는 건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를 남편 살인범으로 몰고 있어요? 카리나, 그 집엔 당신과 새 아이들만 있었어요. 이걸 왜 그렇게 보시죠? 저는 총도 못 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휴대 허가증이 필요한 거죠? 총 쏠 줄 아세요? 변호사 불러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남편을 쏘지 않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나가려면 어떻게 하죠? 그녀는 일어나 사무실을 지나 문 밖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그녀를 그냥 내보내려 해요. 그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 시점에서 경찰은 카리나 쿠퍼가 범인일 수 있다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도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트레이어에서 사업과 가정을 일군 평판과 이 모든 의혹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외향적이었어요. 정말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제일 먼저 나서서 뭔가를 조직했어요. 필요하다면 말이죠. 기부나 모금이 필요하면 그녀가 항상 앞장섰어요. 카리나 쿠퍼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멋진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친절하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에겐 3명의 아름다운 자녀와 의부사들도 있었어요. 그녀는 시골 지역의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업도 했고 친구도 많은 지역 사회의 일원이었으며
훌륭하고 든든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리나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사들은 여기서 그들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죠. 동기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전적인 동기인 돈이죠. 재정은 어떤가요? 수사관들이 알아낸 것은 카리나 쿠퍼의 사업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법 집행기관은 그녀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보험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그녀가 수혜자로 지정된 50만 달러 이상 보험이 있었고 그 보험금을 청구해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농가에서 사는 것보다 좀 더 화려한 삶을 원했어요. 새 집을 짓고 싶어 했고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 했죠. 또한 라이언은 농업 투자에 더 집중했어요. 계획은 라이언을 죽이고 돈을 받아 휴스턴 뱅커와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라이언 없이 나아가려 했던 것 같아요. 라이언이 죽은 후 두 사람은 각자 길을 갑니다. 생명보험금 수령은 범죄가 아니고 살인 무기와 용의자도 없어 경찰은 막다른 길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체포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나 누군가를 지목할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모두가 어떻게 이런 일이 타마 카운티에서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의문을 가졌으니까요. 이렇게 큰 범죄가 있었는데 왜 바로 체포되지 않았죠? 2년이 지나자 킬리언 형사는 더 참지 못하고 과감히 아이오와 주 법무장관 브레나 버드에게 연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크게 밀어붙인 것은 아이오와 미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눴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새 변호사가 배정될 겁니다. 그 새 변호사는 검사 마이크 링겔입니다. 그는 사건을 다시 진행시키기 시작했고 한번 다시 시작되자 정말로 도움이 된 것은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냅챗에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 기술은 2021년엔 없었지만 2024년 휴대전화 추출 때 등장해 방화벽을 더 깊이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냅챗 메시지들은 매우 심각해 보이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불륜을 나타냈습니다. 살인 사건이 있던 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두 사람이 새벽 3시 30분쯤 주고받은 연락이었습니다. 그 대화에서는 그들이 라이언 쿠퍼를 살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메시지들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그 메시지들은 복구되었습니다. 분명히 증거는 휴스턴 뱅커와 카리나 쿠퍼가 라이언 쿠퍼를 살해하기 위해 완전히 공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살인 무기는 없었지만 그것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거의 3년이 지난 후 형사들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카리나를 체포하러 갔던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은 보안관 사무실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고 저는 체포영장을 등 뒤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인도로 내려와 남편 때문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당신은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휴스턴, 당커는 수사기관이 스냅챗 메시지를 통해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받았고 그 메시지들을 제시하자 사실상 범행에 가담한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물적 증거가 드러납니다. 라이언 쿠퍼는 22구경 소총의 얼굴을 2번 맞았습니다. 휴스턴의 동료 중 한 명이 그 소총을 소지하게 된 후에 경찰이 그 소총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 동료가 총기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변호사들은 1년간 두 재판을 준비했고 카리나 쿠퍼 재판이 먼저 잡혔습니다. 카리나 쿠퍼와 함께였고 우리가 가장 걱정한 건 범죄의 극악무도함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이 누군가 실제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무엇을 믿지 않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증거는 그녀가 실제로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좋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로 앤 크라임에서는 이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 배경 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건 여러분께 정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트루스파인더입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 정보와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루스파인더는 미국 최대 공개 기록 검색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료 구독을 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 대한 무제한 리포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등록된 성범죄자를 조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정보를 잘 확인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Truthfinder Now에서 공공 기록을 확인하세요. truthfinder.com/lcprimecrim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숨을 쉬고 있었나요? 그가 숨을 쉬고 있었나요? 검찰은 쿠퍼의 재판을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남편을 살해하려는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그랬나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도와줘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 사건 증거를 제출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됩니다. 그녀의 유죄를 증명하고 결론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 생각에 전반적으로 변호인 측의 주장은 휴스턴 댕커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카리나 쿠퍼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휴스턴 탱커가 라이언 쿠퍼를 죽였습니다. 휴스턴 탱커가 라이언 쿠퍼의 얼굴을 썼습니다. 휴스턴 탱커가 교사했고 카리나 휴스턴 탱커가 조종했습니다. 카리나 휴스턴 탱커가 카리나를 유인했고 카리나 휴스턴 탱커는 카리나가 꿈의 세계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됐습니다. 그녀는 너무 깊이 빠졌어요. 그녀는 남편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부디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들으실 때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그녀의 무죄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들은 처음부터 디지털 증거에 집중하며 그 증거는 스냅챗 메시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자기기를 감정을 위해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떤 정보를 찾으셨나요? 2명의 관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요. 문자 메시지, 건강 데이터, 스냅챗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구글 검색 기록이 휴스턴 댕커 휴대폰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하신 결과 중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면 부동액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 누구도 모르게 살인하는 최고의 방법 같은 검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모르게 스냅챗 사진 저장하는 법. 그는 디지털 흔적을 남겼으며 구글 검색에는 살인 후 빠져나가는 방법, 사람 죽이는 법, 아이오와 살인범 도주 경로 등이 있었습니다. 암시장, 시한 화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이것들이 바로 충격적이고 냉정한 엄연한 사실들입니다. 이후 쿠퍼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가슴 아픈 증언이 이어지며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잘 아는 이들이 전합니다. 어떻게 아는 거죠, 라이언? 우리는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나요?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라이언과 카리나 쿠퍼와의 관계 때문인가요? 맞습니까? 카리나 쿠퍼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 같았습니다. 카리나는 라이언 쿠퍼에게 못되게 굴까요? 그녀는 가끔 그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있었을 때 그녀가 했던 위협 중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연인 사이에 난 너를 싫어해, 네가 죽었으면 해 라는 말이 있었어요. 분명히 당신이 생각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밤 저희가 그의 가게에 있었는데 그녀가 내가 네 얼굴에 총을 쏠 수도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건 정말 놀라웠죠. 그녀가 라이언을 위협한 걸 본 적이나 들은 적 있나요? 네, 본 적 있어요. 몇 번이나요? 제 기억에 남는 건 그녀가 그에게 소리치면서 그를 싫어한다고, 그리고 얼굴에 총을 쏘겠다고 말했던 밤이에요. 그냥 카리나가 카렌으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그녀에 대한 흔한 얘기였거든요. 모두가 그녀를 카렌이라고 불렀어요. 그녀가 그렇게 변할 때마다요. 나중에 그는 얼굴에 2번 총을 맞게 되는데 그때 별 의미 없어 보였던 말이 더 중요하고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카리나 쿠퍼는 모든 것을 걸고 직접 증언하기로 결심합니다. 라이언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좋았나요? 나빴나요? 저는 그 관계가 좋고 평범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봤을 때 그 집에 몇 가지 장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건 매년 달랐어요. 하지만 저랑 라이언 둘 다 해마다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어떤 해에는 우리 캠핑 가고 싶다고 해서 한동안 캠핑을 다녔고 캠핑카도 몇 대 샀었어요. 라이언이 오토바이에 빠져 직접 사고 고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골프에 빠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취미와 장비들을 계속 바꿔가며 즐겼어요. 변호인이 카리나를 신문할 때 카리나가 정말 도움되는 답변을 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녀는 2021년 6월 18일 이전에 모두가 알고 있던 새아이의 평범한 엄마이자 머리를 잘라주고 스포츠 행사에서 대화하고 골프를 치고 캠핑을 다니던 그 평범한 카리나처럼 보였나요? 당신이 술에 취해 카렌처럼 행동해서 친구들이 떠난 적 있나요? 라이언이 세상 떠나기 전에는요? 아니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친구들이 카렌 농담이 적힌 티셔츠를 만들어서 계속 농담을 이어갔어요. 술을 잘 못 다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제가 좀 시끄럽거나 튀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농담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질문이 진지해졌어요. 휴스턴과의 불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 그게 신체적인 관계로 발전했나요? 한번 신체적으로 만난 적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를 잘라준 날 성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의 머리를 자르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목적이 뭐였죠? 왜 그의 머리 자르는 걸 멈췄나요? 그건 온라인 판타지 같은 거였는데 그게 실제로 직접 만나게 되니까 역겹고 남편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녀가 직접 증언대에 섰을 때 매우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반대 신문을 시작할 때 그녀가 이야기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라이언 쿠퍼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당신은 그를 사랑했군요. 네. 당신에겐 연인이 있었군요. 그렇게 부르셨군요. 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저는 그를 온라인이라고 불렀어요. 부적절한 관계라고요. 우리 전략은 소란을 피우고 그녀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파라마운트에 삭제했던 스냅챗 메시지들을 들이밀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들을 배심원들 앞에서 읽게 했어요. 부정하지 마세요. 2021년 3월 8일 첫 문자 보낸 건 당신입니다. 케이블은 레슬링을 정말 사랑해서 다시 하고 싶어 해요. 그는 최근 대회에서 져서 시합이 두려워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정자 기증자가 케이블이 그렇게 당한 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방금 당신이 정자 기증자라고 언급한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남편이에요. 라이언 쿠퍼, 당신이 배심원들에게 사랑했다고 말한 그 사람이요. 그게 라이언 쿠퍼에게 사랑을 표현한 방법이죠. 맞죠? 우린 사랑하는 사람에게 별명을 불러본 적 있어요. 가끔은요.
저는 카리나의 자만심 때문에 그녀가 살인을 해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카리나는 자신이 이 상황을 말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해서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7일 6월 17일 오전 10시 19분 하루 뒤 라이언 쿠퍼는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휴스턴 탱커와 대화 중이죠. 맞나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당신은 내 속옷 차림을 봤지만 나는 당신을 못 봤네요. 그날 아침 당신은 그의 속옷 차림을 봤어요. 그가 스냅챗에 올렸어요. 그녀가 화가 난 작은 부분들이 점점 쌓여서 결국에는 완전히 화가 난 카렌 같은 태도로 변했어요. 나머지 시간 동안 그녀는 증인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탄피들 기억나죠? 꼭 기억하세요. 변명이나 예외 없습니다. 그게 그가 한 말이에요. 그가 탄피들을 기억하라고 할 때 당신은 이미 그게 뭔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100% 확실하게 말하니까요. 당신은 앞에 있는 것을 읽을 수 있군요. 여기에는 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게 바로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변호인은 메시지가 불완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리나 쿠퍼는 휴스턴 탱커에게 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라고 한 뒤 남편이 죽어 경찰을 부르고 있죠. 새벽 4시 30분쯤 남편이 죽어 911에 전화했어요. 스냅챗 관련 내용이 공개되자 모두 이제 끝났구나라고 했어요. 최종 변론 시간이 되어 검찰이 먼저 시작했어요. 휴스턴 베이어 라이언 쿠퍼를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었고 그렇습니다. 같은 집. 난 너 싫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내 얼굴에 총을 쏠 수도 있어. 라이언 쿠퍼, 얼굴에 2번 총을 맞았어. 검찰은 또다시 카리나 쿠퍼의 말을 불리하게 이용합니다. 그녀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1급 살인죄로 유죄입니다. 그녀가 그를 쏴서 유죄입니다. 스냅스는 자신의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여러분이 유죄 판결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카리나는 남편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다. 휴스턴과 계속 대화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이런 모든 대화를 나눈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죽일 의도도, 실제로 남편이 죽게 만들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떠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냅챗에서 어떤 멍청이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고 그게 마음에 들었으며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를 때까지 판타지와 꿈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스턴과의 관계에서 어리석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녀는 남편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제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녀를 무죄로 판결해 주세요. 그리고요, 배심원단은 오래 고민하지 않고 3시간 남짓 심해 후 평결을 내렸어요. 변호인 당사자 일어나 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판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 카리나 쿠퍼에 대해 2025년 7월 11일 자로 1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로 판결합니다. 마지막 날 배심원단이 겨우 3시간 만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돌아온 것은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영향 진술 시간에 헤더 쿠퍼가 나섭니다. 그녀는 911에 전화한 라이언의 형제 아론의 아내입니다.
저는 남편이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을 봤어요. 며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무도 보지 못해 그의 머릿속엔 끔찍한 이미지가 남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공포에 질린 그 얼굴들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아침 저는 차 안에서 이모로서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우리 삶엔 사랑과 두려움만 있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함께 살 때 우리는 문을 꼭 잠갔어요. 아이들이 밤을 무서워해서죠.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 삶에 남아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 두 분 모두를 잃었지만 에런과 헤더는 분명히 추억으로 가득한 삶을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라이언은 제 남동생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고 걸을 수 있을 때부터 함께였죠. 그 애는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거실에서 뛰며 농사 짓는 흉내를 냈어요. 그 아이는 분명 농부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농부보다 아빠가 더 되고 싶었어요. 그에게 가족을 갖는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기쁜 일은 없었어요. 2021년 6월 18일 모든 것이 라이언에게서 사라졌고 그는 우리 곁을 떠났어요. 라이언은 이 살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고 우리는 라이언 없는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때 쿠퍼 양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1급 살인죄의 최소 종신형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가석방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베레나 쿠퍼는 평생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라이언의 가족이 마침내 어느 정도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뿐이에요. 미셸이 진술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평생의 형벌을 선고받은 셈이에요. 라이언 없이. 휴스턴 탱커는 다음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휴스턴은 1급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예상 못했어요. 휴스턴이 상황을 보고 결정한 것 같아요. 배심원단은 3시간의 심의 끝에 카리나를 유죄로 판결했고 그에게 더 나은 결과가 없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1급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유일한 형벌이라는 것도 알았는데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미스터 탱커는 남은 생을 대부분 가석방 없이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루어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성실하고 자비로운 남성 중 한 분이 이기적인 이유, 돈과 불륜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이 사건의 도덕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요. 그의 친절하고 점잖은 태도는 결국 그의 삶을 집어삼킨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카리나 쿠퍼와 그녀의 공범 휴스턴 데이커의 형태로 우리는 라이언 쿠퍼를 위해 정의가 실현된 것에 그저 기쁩니다. 이 치명적인 삼각관계의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카리나 쿠퍼는 어떻게든 카렌에서 살인자로 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면 그녀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녀를 용서할 수 있었는지, 또 그녀가 만든 악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